ADHD든 경계선 지능이든 의심이 되면은 빨리 전문기관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정말 내가 해당하는 어떤 진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빨리 대책을 세워서 치료를 해주시고 대책 마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뇌라고 하는 게 ADHD와 경계선 지능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 경계선 지능이랑 ADHD가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모두 좀 집중이 잘 안 되거나 특히 학습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거 아닌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다릅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선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AD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데 실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설명이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DHD는 개념 이해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실행이 잘 안 되는 거고 경계선 지능은 개념 이해 자체가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가 어렵고 어떤 환경이나 노력 이런 것들을 조절해도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잘 안 나요. ADHD는 그런 부분을 조절해 줌으로써 성과가 굉장히 잘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조금 비유를 한다면은 ADHD는 자동차 성능은 괜찮아요. 근데 운전자가 이게 미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경계선 지능은 자동차의 성능 자체가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DHD는 흥미를 느끼는 건 집중을 또 잘해요. 그 성과를 굉장히 잘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ADHD 중에서는 굉장히 지능이 높은 경우도 있고 특히 저학년 중에서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ADHD 영재도 있습니다. 지능이 아주 높은데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경계선 지능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됩니다. 일단 학습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말이 늦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한글을 익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쉬운 개념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다. 이런 경우. 그래서 ADHD는 그 진단에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든가 이해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단 기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경계선 지능은 ADHD와 마찬가지로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ADHD가 집중을 못하는 거는 집중을 계속 지속하는 부분에 좀 약하고 자꾸 다른데 정신이 뺏기는 거라면은 경계선 지능은 어떤 인지를 처리하는 부분에 속도가 늦은 거예요.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 렉 걸린다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자꾸 끊어지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지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니까 중간에 자꾸 주의 집중이 이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 집중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밖에 ADHD는 말을 잘하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되게 재밌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계선 지능은 그런 부분이 약해요. 말을 이렇게 재밌게 잘 못하고 말도 좀 느리고 단조롭고 표현이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라든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드뭅니다. 내 자녀가 경계선 지능 의심이 될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경계선 지능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셔가지고 한 2학기 아니면 2학년 정도에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는 우리 아이가 좀 늦은가 보다 또는 생월이 좀 늦어가지고 학습이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2학기 정도 되니까 여전히 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한글 학습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지능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2학년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뚜렷하게 부모님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글 익히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글 익힘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어렸을 때 혹시 말이나 걸음 특히 이제 말이 좀 늦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좀 유창하게 하느냐 그 연령대에 맞게 또 사용하는 어휘는 어떤 거냐 라든가 그 대답의 어떤 깊이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능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전형적인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면담 또 아이를 관찰하고 몇 마디 이제 대화를 나눠보고 하면은 대략 경계선 지능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에 3학년짜리 아이가 왔는데 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엄마 계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야. 어느 계절이 좋아? 대답을 잘 못해요. 어느 계절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머뭇머뭇 하다가 겨울이 좋아요. 왜 겨울이 좋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어머님이 뭐 조금 코치를 해주시니까 눈이 내려서 좋아요. 눈이 내리면 뭐해? 그럼 눈사람 만들어요라든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또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몇 가지 보면 알 수가 있죠. 계절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대답할 때 자기 생각을 잘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단조롭죠. 이유도 설명을 잘 못하고 쓰는 어휘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수준보다 좀 낮은 유치한 단어들을 쓰거든요.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봤었을 적에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좀 두드러진 경우였는데 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뭐 어느 계절을 좋아해? 이런 것들. 일단 계절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어떤 거를 좋아할 때 왜 좋아하는지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느 계절 좋아해? 이건 이제 닫힌 질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왜 좋아해? 이거 열린 질문으로 들어갔었을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 그리고 뭐 좀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피구가 뭐야? 이렇게 설명 좀 해줄래?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많은 아이들이 그냥 공을 던져서 맞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을 던져서 맞춰요. 이게 공을 던져서 맞추는 건 맞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작은 공인지 큰 공인지 뭐 어디서 누가 누구한테 던진다는 건지. 원래는 바닥에 금을 긋고 거기에 뭐 서로 다른 팀이 들어가서 서로 상대방한테 공을 던지고 뭐 맞으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을 던져서 맞춰요. 어떻게 맞춰? 근데 조금 더 이제 물어보면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모른다면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 잘 안 되는데 이게 1학년, 2학년짜리 애들이 아니라 5학년, 6학년 중학생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으로 온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제 하는 거죠. 경계선 지능 증상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경계선 지능의 제일 큰 증상은 한마디로 지능이 정선보다 조금 낮다 보니까 어떤 학습이나 일상생활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잘 못 따라가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한글 익힘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도 글을 뭐 읽고 쓰는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념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사과가 뭔지는 아는데 사과가 과일이다 이런 식으로 유목하는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개념을 하고 묻고 근데 이런 게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 들어가서 학습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데 학습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고 학습뿐만이 아니죠. 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이 친구들 대화를 잘 못 따라가고 대답을 할 적에도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좀 핀트를 놓치다 보니까 친구 관계도 좀 잘 원활히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순히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느린 학습자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도 뭔가 발달이 좀 느렸다.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에도 학습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단순히 그냥 이건 느린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은 그때는 전문기관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ADHD인지 경계선 지능인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내가 ADHD인가 또는 경계선 지능인가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보실 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학습이나 업무가 어려움은 없는데 실행이 잘 안 되나 아니면 그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가 일단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흥미가 있는 거에는 어쨌든 집중을 잘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거는 ADHD지 이건 경계선 지능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뚜렷한가? ADHD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은 또 잘할 수가 있어요. 집중도 잘 되고. 근데 경계선 지능은 잘하고 못하는 게 물론 있겠지만 이게 잘 뚜렷하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잘 수행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이게 힘든가 아니면은 비교적 편한가? ADHD가 있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지루한 거 반복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의외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단순 반복 업무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분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나 업무에서 자꾸 실수할 때 어떤 걸 의심해 봐야 할까요?
학습이든 또는 업무든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 그래서 뭐 실수로 시험 문제 틀리거나 아니면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또 꾸중을 듣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실수가 도대체 내가 아는 건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풀 적에도 내가 아는 문제인데 막판에 뭐뭐가 인 것은 뭐뭐가 아닌 것은 이런 걸 혼동해 갖고 틀렸다, 이런 경우는 ADHD에 더 가까운 거죠. 근데 그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서 뭐 또 그런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계선 지능에 더 가까운 거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다 이해도 되고 다 잘했는데 맨 끝에 뭔가를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경우는 ADHD에 가까운 건데, 업무 자체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당황을 하다가 실수가 이제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은 경계선 지능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으신가요? 네, ADHD든 경계선 지능이든 의심이 되면은 빨리 전문기관을 찾아서 진단을 우선 받아보시고, 정말 내가 해당하는 어떤 진단이 있다, 거기 어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빨리 대책을 세워서 치료를 해주시고 대책 마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뇌라고 하는 게 늘 발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일수록 뇌가 유연할 때 주의력 훈련을 하든 또는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의심이 된다면 하루빨리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전문기관을 찾아서 우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오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경계선 지능을 흔히 좀 잘못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경계성 지능, 이렇게 경계선이 아니라 경계성 지능으로, 이건 좀 전문가들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뭐 뜻은 비슷하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경계선 지능입니다.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그래서 경계선으로 해석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계선 지능 장애, 이 장애를 뒤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계선 지능은 아직 장애로 보진 않아요. 장애는 뒤에 디소더가 이제 붙는 건데, 정식 명칭에서도 뒤에 영어 명칭에서도 뒤에 디소더가 붙질 않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 지능이 있고 지적 장애가 있고 그 사이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경계선 지능은 이제 장애로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실제 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애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아직까지 장애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경계선 지능입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이제 수인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수인지 한의원 원장인데, 저희는 틱이랑 ADHD 두 가지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진료도 과거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어떤 거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질환에만 집중해서 한 지 벌써 20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일본을 가보면은 왜 몇 대째 내려오는 우동집, 과자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틱이나 ADHD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의 오랫동안 우동만 또는 오랫동안 스시만 해오는 그런 셰프처럼 그렇게 어떤 질환에만 집중해서 더 실력을 쌓아나가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서 두 가지 질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ADHD라든가 또는 틱장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려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오해도 바로 잡고 또 정확한 또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저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틱장애 한의사, 하나는 ADHD 대표 채널이라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ADHD라든가 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수인제 두뇌과학이라고 하는 두뇌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 ADHD라든가 경계선 지능 발달장애 아동들을 보니까 이거는 두뇌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강남역에 있긴 하지만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다 오시긴 어려우니까, 교통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점을 두게 된 겁니다. 현재는 분당이나 목동, 잠실 쪽에 지점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 방문하셔도 거기는 뭐 병원이 아니니까 무슨 약을 복용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ADHD, 발달장애 또는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수인제 두뇌과학을 검색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